한국은행 보고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 보고서. 외부 연구 용역 보고서죠.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 있네요. 이 자료의 내용은 지피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 지피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여기 보면은 자, 지피자 잘 보십시오. 연구 책임자 정순섭, 공동연구자 정준혁, 공동연구자 이종혁. 이 세 분이 집필 하신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쫙 있고요. 저희는 앞에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입니다. 자, 법정 화폐로서의 CBDC, CBDC와 법화. CBDC는 통화를 표시하는 수단 사이에 불과하고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로서의 요건, 중앙은행에 의해 발권력의 독점, 강제 통용력, 그리고 모두 충족할 수 있으므로 법화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법정화폐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CBDC 발행입니다. CBDC 발행과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하는 것은 한국은행 목적 및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한국은행권 제48조 주하 제53조로 구성이 되고 CBDC가 위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CBDC의 발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여러분들 주목하실 것이 2021년 올해 1월달 내용입니다.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CBDC의 한국은행권과 주화와 동등한 법화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법화성에 대한 한국은행법 제48조 등의 관련 규정을 CBDC에 준용하고 필요한 경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제48조에 묶어두기로 그렇게 합니다. 화폐는 한국은행권 제48조 해당하는 부분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겠다. 자, 발행 형태 및 발행 외 상대방. CBDC 발행 방법으로는 이용자가 보유하는 현금을 CDBC로 교환해주는 방법, 교환형을 고려할 수 있다. 맞바꿔주는 거요. 1대1로. 자, 그리고 발행 상대방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직접 CBDC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직접형과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등을 중개기관에 발행하여서 중개기관이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혼합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CBDC를 직접 우리 개인한테 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중은행 있잖아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이러한 곳을 참조를 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 중에서 아무튼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국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혼합형을 고려할 수 있다. 직접형의 경우 한국은행이 일반 고객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서 CBDC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은행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직접 해야 되니까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혼합형의 경우 중개기관에 금융기관 외에 핀테크 기업 등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금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혼합형으로 가는 분위기죠. 왜냐면 얼마 전에 카카오를 갖다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혼합형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금리 문제. 자, 이자는 예금 제약 등 금융의 사용 대가임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CBDC에 지급되는 이자는 엄밀히 보면 이자의 지급이라기보다는 통화량의 변경에 가깝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다가 뭔가가 더 플러스 되니까 통화량의 변경에 가깝다라는 부분이죠. 만일 CBDC의 양이나 음의 금리를 적용할 경우 어느 한쪽으로 교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만일 한국은행의 현금과 교환이 CBDC의 통화량 조정을 위해 교환이 제한될 경우 현금과 CBDC를 교환하는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네, 김국님 어제 관련해가지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기업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이게 어쩌다 저쩌다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언제부터 준비를 하겠어요. 메인넷이 완성된 이유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CDBC에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이를 적용하고 CBDC 현금 교환을 제한하는 경우는, 그리고 헌법상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 측면에서는 CBDC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적용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한국은행법 등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마이너스 금리 적용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 처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CBDC와 현금 간의 교환. CBDC와 현금은 동등한 지위를 갖는 법화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CBDC와 현금 간의 교환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통화정책 등 목적상 교환에 제한을 두는 경우 그 범위와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법령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등한 지위를 갖는 법화 간의 교환이므로 이를 보유자의 채권이나 은행 그리고 중개기관의 채무로 보는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이제 현금과 동일하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끝에 부분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어느 부분이냐?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이 용역 서비스 용역에서 말하는 CBDC의 어떤 성격이 축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들은 처음과 마지막을 읽으면 다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CBDC의 입법 방향. 자, 서원이죠. 이상 논의한 내용의 기초에서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재개정을 위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둘째, 전자금융거래법의 거래법과 관계 설정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정리한다. 자, 기본 원칙과 방향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CBDC에 관한 제노 설계 기본 원칙으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제시한다. 첫 번째, 법화성 논의보다는 CBDC에 관한 국내 법적 취급의 기본 원칙을 확보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 라는 부분이죠. 종래 은행권이든 주화든 또는 CBDC 등 불문하고 한국은행이 법화에 대한 기본적인 한국은행법에 따라 법화로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통합법상 제도로 인식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인법 기술적인 이유로 자본시장법상 증권, 그 다음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와 유사한 측면을 가질 수 있지만 법화의 공법상의 제도로서 특수한 지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법 제도를 설계하여야 된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법정 화폐로서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 사법상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는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상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취급 기준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 발행 형태에 따라 CBDC의 법적 성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법화라는 공법상 제도로서의 본질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CBDC의 발행 및 이전을 위한 시스템 참가 기관의 자금 세탁 방지 및 정보통신망 보호체계 등의 관계는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 시스템 참가자는 무엇일까요? 어떤 전산 참가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담당자들 이런 것들을 모두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CBDC 발행 관련해서 그리고 운영 관련해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하였다는 부분이죠. 자, 한국은행법상 인법 형태 CBDC에 대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당연하죠. 이것이 마찬가지로
어떤 CBDC를 규정하는 게 아직 미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이고 한국은행도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최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CBDC 발행을 위해 기본적인 근거 조항들은 한국은행법에 규정되어야 될 것이나 구체적인 발행 방법, 진행 절차, 이전 시기, 그 밖에 사법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모두 한국은행법에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법제적인 부분들, 모든 가능성인 부분들을 한국은행법상에다가 묶어놓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CBDC 발행 이전 시 필요한 사항들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법상 명시적인 위임을 전제로 CBDC 관련 세부 규정의 정비를 위한 금융통화위원회 규정을 제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발행 근거라는 부분은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CBDC는 전자적인 형태의 화폐라고 규정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와 구분의 필요성을 고려했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냥 뭐 자세하게 몰라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론도 그냥 우리 마음속에 담아 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어떤 정비하는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셨죠? 이해되신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읽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